불러주세요. 멀어져 간다. 자꾸 노래하지 말라니까. 아, 저 이 노래를 가지고 제목을 뽑았다니까요. 이게 누구 노래인가요? 이문세 씨 노래인가요? 나 정말 지금 노래한 거 같고 네. 이문세 씨 노래라고 생각을 못해서 재밌죠. 맞나요? 네, 네. 자, 20대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네. 자, 20대가 멀어져 간다. 자, 이 이야기를 저희들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인가요? 그제? 네. 뭐, 민주당에서 무슨 청년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연설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최고위원 한 분이 나와가지고, 난 그 양반, 네. 여기다 뭘 주렁주렁 다루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주렁주렁 다루고 다니는? 이상한 코스프레예요. 예, 다루고 네. 다니는 양반이 나와가지고,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것만 좀 기억나요? 박백민이라고. 예. 그 양반이 나와가지고, 무슨 20대 지지율이 80 몇 %에서 50 몇 %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맞습니다. 지금 떨어지는 건 맞고요. 정말 맞고요. 자, 왜 떨어지는가? 본인도 인정하고 있어요. 본인들도 맞습니다. 왜 떨어지는가? 일단 싫으니까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배고프니까. 예. 네. 82%에서 54.5%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폭망각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그냥 완전히 그 고공직하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 젊은이들의 이제 왜 떨어졌을까? 이거를 또 민주당의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나름 또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나타났대요. 취업난과 이른바 서울시 교통공사를 비롯한 고용 세습 이것 때문에 젊은이들이 화가 났다. 그러면서 또 나름대로 해답을 했답니다. 해답을 자기네들이 뭐라고 모았는가? 청년 실업이 원인이 크다. 그러므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이 경제를 끝까지 국정 기조를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된다. 진짜 박수 치고 싶더라고요. 얼른 박수 칠 때 너희들 빨리 떠나라. 그런 박수가 아니라요. 이렇게 말하자면은 해석을 하고 있고 이렇게 분석을 이게 제정신으로 분석을 한 건지 일부러 이렇게 한 건지 기가 막혀 죽겠어요. 그런 것이 이제 네. 아집이죠. 보고 싶은 건 보고 분석한 네. 것이죠. 사실 청년 세대가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네. 그리고 그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는 세대입니다. 그건 아마 우리 그분 국회의원님 자녀분들은 알바를 안 해서 그걸 모를 거예요. 알바한 애들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당장 알바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왜? 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 오르니까 줄일 수밖에 없으니까 학생들, 20대들 알바 자리가 줄었으니까 열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바 시장 줄어든 건 당연합니다. 수치로도 나타났잖아요. 일주일에 17시간 미만. 네. 거기는 일자리가 늘어나요. 그리고 좀 안정돼 30시간짜리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되게 잘라버리니까 이제 3시간짜리 이런 알바만 이제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20대가 불만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 저는요 요즘 정말 이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헬조선이란 말이 사라졌어요. 헬조선이. 네. 언제부턴가. 자, 지난 박근혜 정부 하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올린 것으로 보이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헬조선이란 말이 모든 인터넷을 지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옥이다 이거예요. 지옥이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오니까 헬조선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자, 젊은이들에게 헬조선 탈피했습니까? 그들이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은 자, 취업난 더 심해졌습니다. 청년 실업률 더 높아졌습니다. 결혼하기 좋아했습니까? 더 어려웠습니다. 결혼하기 위한 집값 더 올랐습니다. 다 올랐어요. 좋아진 조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헬조선이란 말이 사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전 정부 시절에 헬조선을 올렸던 인간들은 누구일까요? 네. 누구일까요? 이동민 님이 네. 답을 해주셨습니다. 좌파 기획이다. 네. 저희가 그렇게. 근데 이해찬 그 대표는 또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정치가 잘 돼야 나라가 크게 발전한다. 40-50년 전에 필리핀은 아주 부자 나라였는데 지도자가 잘못 나와가지고 지금은 제일 못 사는 나라로 전락했다. 지금 무슨 사돈 낱말하고 있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말 이게 철판이라고 해야 될지 진짜 뻔뻔하다고 해야 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청년들의 20대의 문재인 정권 지지율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0% 정말 한 자리 숫자로 가는 것도 조만간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때는 그럼 뭐라고 얘기할지 정말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20대가 왜 실망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민주당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냐. 어제 오후에 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른바 백두칭송위원회, 그 맞은편에서 백두칭송위원회에서 김정은에 대해서 연설대회를 하고요. 또 무슨 뭐 빨간 꽃 뒤집어 쓰고 하고 이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종로경찰서가 이거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철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너무 기가 막혀요. 예. 만약에 보수 쪽에서 그런 집회하고 그런 얘기가 했다면 전부 다 지금 종로경찰서 그렇죠. 구치장에 그렇죠. 있겠죠. 그런데 네. 이제 저는 아까 이해찬 대표가 40, 50년대 뭐 필리핀 잘 살고 뭐 이렇게 못 산 이유 뭐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그 양반이 이건 알고 하는 건지. 자, 그 필리핀 그렇게 살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우리 보수 쪽 산업화 세력이 만든 겁니다. 그 이야기는 안 해요. 그 이야기는 않고. 또 필리핀하고 똑같이 그 수준에서 지금 경제 폭망해서 살고 있는 데가 우리 북쪽에 있어요. 노스코리아라고. 네, 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좋은 나라라고 외치는 인간들이 또 있어요. 왜 이중적인 잣대를 대고 있습니까? 뭐 제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과거 필리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우리 장충체육관 필리핀 사람들이 만들어줬습니다. 우리 기술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그런 시대. 옛날에 우리나라는요, 필리핀이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을 잘 산다는 나라였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는 필리핀이 우리의 모델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된 건 지도자를 잘못 만났습니다. 왜? 거기 지도자는 박정희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60년, 70년대 박정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박정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벌어진 거예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기는 박정희 시대 때, 물론 이해찬 총리 박정희 시대 때 이른바 운동권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를 이렇게 만든 필리핀과 경제를 차이 난 건 누굽니까? 이 산업화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 전혀 하지 못하고 필리핀만 이야기한다? 필리핀이 저렇게 못 산 이유, 우리가 잘 산 이유, 그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해찬 이해찬 대표가, 그리고 만약에 좌파들이 그렇게 국가를 운영했다? 우리가 오히려 필리핀 쪼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참 답답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이해찬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국민 약 올리는 거 아니냐. 아까 소소님이 이러면서 이런 이제 백두칭송위원회 같은 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저렇게 나와가지고 막 포스를 들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 뭐 위대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일종의 밑바깔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김정은이 서울 답방하려고 했던 게 우리의 대단한 이니셔티브다. 문재인이 갖고 있는 엄청난 키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지금 이 문재인 정권 칭송하는 그쪽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올해 안에 어떻게든지 김정은을 데리고 오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 김정은 찬미가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 정권이 붙잡아가지 않을 거라는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모 신문에 그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그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데 올브라이트는 김정일도 만났었죠. 북한에 가가지고. 그래서 북한을 좀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통일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염원 이해한다. 그렇지만은 파쇼 정권하고 상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나의 이 뜻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아주 행간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올브라이트가 이 김정은하고 지금 막 이 짝짝꿍 돼가지고 어떻게든지 서울 답방을 목매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우회적으로 말한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파쇼. 북한은 이제 파쇼죠. 과거 지금 운동권 세력들이 우리나라 정부, 그 당시 뭐 독재 정권 맞습니다. 저는 전두환 정권 독재 정권이었죠. 군사 독재 정권 맞습니다. 그 비판할 때 파쇼 했는데 진짜 파쇼는 북한에 있는 저 파쇼죠. 그런데 그 파쇼와 타협? 글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번에 광화문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백두칭송위원회 친구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을 보면서 아마 이 정부는 이제 놔두지요. 왜? 한국에도 이런 집단이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줘야 되니까. 이게 외신 보도되면요. 여러분들 CNN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방송 용어인데 CNN 효과는 어느 나라에 한 100여 명, 또 한 200여 명이 시위를 한다. 그러면 카메라는 작습니다. 200명만 딱 찍더라도 꽉 차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보도를 하루 종일 전 세계 CNN에서 때리면은 전 세계 사람들은 야, 그 나라는
하루 종일 데모를 하는구나. 전 국민이 데모하는구나. 이거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 200명이 계속 하는 것을 CNN 보여주면은 전 세계인들은 아, 한국에서는 김정은을 오기를 바라고 그럼 환영하는 분위기가 가득 차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만드는 게 CNN 효과라고 그러는데 CNN 효과를 기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수가 좀 이제 늘어난다. 오늘 신문 보니까 초등학생들한테까지 거기에 그러게요. 참여하게 뭐 사인 받아오고 주소 쓰게 하고 뭐 중학생이 연설하고 시켰다는 거 아니면 그건 진짜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이 뭘 합니까? 걔들을 동원해가지고 뭐 김정은 방문을 환영하는 그런 행사에 내보낸다? 이용한다? 진짜 부도덕한 집단이에요. 근데 이제 정말 부도덕하죠.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한국 내에도 김정은 방한을 또 방남을 환영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방관 또는 묵인이 하지 않는가 이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봤더니요. 나와 있는 사람이 한 2, 3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찍으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안 돼요. 아직 사진이 안 나와요. 네, 네. 사진이 안 나와서 제가 보니까 그거 한번 횡한 거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네. 아까 박드래 님이 아주 재밌는 말씀 하셨어요. 네. 이거 다 어디서 돈 받고 나온 알바들 아니냐. 네. 청년 실업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돈 받고 나온 연기한 알바들 아니냐. 네. 정말 우리가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네. 아, 이 나라가 아까 쇼너님이 멕시코리아다 이러는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절대로 저들에게 이 나라 갖다 바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 손 꼭 잡고서 열심히 우리가 방송국에도 얘기하고 또 주변에도 얘기해가지고 국민들의 의견을 우리가 점점 확산시켜야 될 겁니다. 우리 우파들이 또 보수들이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이 세금 냈습니다. 네. 네.